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는 어느 때보다 유난히 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그해 여름에 제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계곡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거리에 있는 곳인데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놀고 싶어서 계획한 여행이었죠. 우리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밤이 되기 전에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주변에는 자그마한 비포장도로만이 있는 숲길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숲안은 비교적 시원했으며 우리는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나서 준비해온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밤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아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중 가장 겁이 없는 친구 한 명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곳에 예전부터 전해오는 흉흉한 소문이 있대. 마지막으로 잦은 비가 내렸던 여름에 이 계곡 근처에서 2명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해.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단서도 못 찾았고 마치 흔적 없이 사라졌대. 그리곤 그때 비와 함께 여름이 지나가고 이듬해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의 귀에 할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야. 캠프파이어의 불빛도 어느새 희미해지고 우리는 다들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끝나고 나니 괜히 주위가 더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를 괜히 쳐다보고 웃으며 긴장을 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분명 어떤 사람이 부르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겁이 많던 제 친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저와 다른 친구는 그 친구를 따라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밤 이상한 소리는 계속됐고 우리는 한동안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무슨 장난이라도 치는 것 아니냐며 밖에 나가 확인해보자고 했지만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표했죠. 결국 우리는 모닥불을 다시 피우고 남은 밤을 버티기로 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며 조금 안심이 되는 듯 싶었지만 새벽이 다가옴에 따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 겁니다. 저기 봐. 나무 뒤쪽에 누군가 있어. 라고 소리쳤죠. 순간 모든 사람이 멈춰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눈이 조금씩 밤에 적응하며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나무 뒤편으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던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겨 차로 돌아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계곡으로 장소를 옮긴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 계곡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가 말했던 사건이 실제로 그 지역 근처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계곡 근처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쓸 때마다 그날 느꼈던 공포와 소름이 다시금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캠핑할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하던 중 3명의 대학생은 홍콩을 여행지로 정했다. 친구들은 여행 전부터 많은 계획을 세웠고 홍콩에서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정리했다. 하지만 그들은 홍콩의 숨겨진 도시, 전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홍콩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현지의 명소를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저녁이 되어 유명한 야시장에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고 생활용품 상점에서 이국적인 기념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인 지우는 상점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액자 중심에 자리한 한 노인의 몽환적인 모습이었다. 지우는 상점 주인에게 그 노인에 대해 물었지만 주인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입니다. 안 사는 게 나을 겁니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숙소에 돌아오기 전 현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이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지우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 사진 속 노인의 시선이 자꾸 자신의 머릿속에 맴돌며 쫓아오는 듯했다. 이내 그는 깊은 잠에 빠졌고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지우는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걸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음산하게 변해 있었고 갑작스레 어둠 속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바로 낮에 보았던 그놈 홍콩 할머니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차가운 바람에 실려온 주술처럼 무시무시했다. 날 보고 만지지 말았어야 했어. 잠에서 깬 지훈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그저 여행의 피로 때문에 꾸는 꿈일 것이라고 그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지훈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갔다. 며칠 후 지훈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가 뒤쫓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고 주변의 어두운 공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결국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그는 그들의 일정을 바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다른 2명의 친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남은 여행을 즐기기를 원했다. 그들은 지훈의 불안이 지나치다고 여기며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대로 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날 밤 지훈은 사라졌다. 두 친구는 그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뒤졌다. 경찰서에 신고했고 지훈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영상을 조사했다. 영상 속에는 지훈이 호텔 복도를 홀린 듯이 걸어나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고 그 후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훈의 실종 이후 점차 시간이 흘렀고 결국 두 친구는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도 지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친구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으로 남았다. 지훈의 행방이나 그가 겪은 공포의 실체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기억 속에 끔찍하고 음습한 전설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홍콩의 한 빈 골목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이 버려진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낯익은 노인의 모습과 함께 지훈이 서 있었다. 마치 그곳이 마땅한 자리인가.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기술의 발전이 천천히 진행되었고 주민들은 주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하나의 오래된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까마귀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가전에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까마귀 숲을 멀리하며 살아왔고 그 숲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아이들에게 엄격히 금기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년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까마귀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내기를 하게 된 그는 숲 안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진 것을 인정할게라고 말했습니다. 한밤중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입구는 을씨년스러웠고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마음을 다잡고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점점 더 짙어졌고 지훈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숲 깊은 곳에서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녹슨 철문과 무너진 담장이 둘러싸고 있었고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저절로 쾅 닫히며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까마귀 떼가 날아다니며 괴상한 울음소리를 냈고 폐가의 벽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그 속삭임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공포에 휩싸였지만 지훈은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 깊숙이 피어오르는 기묘한 호기심에 이끌리듯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폐가의 한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 다가가 보니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눌린 지훈은 일기장을 펼쳤고 그 안에는 이 마을과 까마귀 숲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까마귀 숲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저주받은 영혼들이 갇혀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이 일기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혼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이리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의 문구에 오싹함을 느끼며 서둘러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주위에서 많은 영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고뇌에 찬 모습으로 지훈에게 다가왔고 이곳에 갇혀있는 이유를 절절히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어떡할 바를 모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지훈의 손목을 잡더니 도와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지훈은 그 영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기록된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중심부에 있는 고대의 재단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방법대로 저주를 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는 빠르게 숲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숲의 심장부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 떼가 하늘을 메우며 날아올랐고 숲은 강한 바람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의식이 성공했다고 직감했습니다. 영혼들은 점차 모습을 감추었고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까마귀 숲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믿을 수 없어 했고 많은 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마귀 숲에서 경험한 공포와 신비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자신이 본 것을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까마귀 숲을 바라보며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숲에 대한 전설은 더욱 두터워졌고 아무도 그 금기를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까마귀 숲의 비밀과 함께 영원히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